여러분은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솟구치세요? 스포츠스타의 멋진 플레이를 볼 때? 나이키 광고를 볼 때? 사람들이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볼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운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운동복이 예쁠 때. 특히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브랜드입니다. 스포티앤리치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스포츠웨어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표현처럼 부르주아 터치가 가미된 스포티룩이죠. 스포티앤리치는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정통 스포츠 브랜드와는 결이 다릅니다. 스웨셔츠, 스웨팬츠, 티셔츠 같은 스트리트웨어에 가까운 의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운동을 하러 갈 때 입는 옷이죠. 스포티앤리치는 2014년 에밀리 오버그라는 여성이 시작했습니다. 패션계의 마사 스튜어트라 불립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32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마사 스튜어트가 자신의 팬덤을 바탕으로 냄비 세트를 판다면 에밀리 오버그는 스포츠웨어를 세일즈하고 있고요. 에밀리 오버그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필리핀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스트리트 패션을 좋아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스타일리스트로 일했고요. 뉴욕의 유명 스트리트 매거진 컴플렉스의 직원으로 입사했죠. 에밀리 오버그는 컴플렉스에서 온라인용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때부터 그녀의 스타 기질이 발휘됐습니다. 카디비, DJ 칼리드 같은 힙합계의 슈퍼스타를 섭외해서 함께 운동을 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에밀리 오버그가 슈프림 리셀러들을 취재한 솔드아웃이라는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녀가 슈프림을 거래하는 리셀 시장을 파고들었거든요. 이때 오버그의 예쁜 외모도 덩달아 화제가 됐고요. 에밀리 오버그는 회사 밖에서도 열일했습니다. 주 활동 무대는 인스타그램이었죠. 그동안 수집해온 엄청난 양의 스트리트웨어를 입고서 셀피를 찍어 올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팬들이 생겨났고 그녀는 인플루언서가 됐죠. 그리고 2017년 전설적인 스트리트 브랜드 키스의 청업자 로니 피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키스 여성복 라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어주시겠어요? 이때 그녀의 나이 불과 24이었습니다. 로니 피그가 그녀를 찜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성이 스트리트웨어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에밀리 오버그만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에밀리 오버그는 키스에서 일하는 동안 슬슬 자신만의 브랜드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꽂혀있는 두 가지를 섞어서 의류 브랜드 만들고 싶었습니다. 1990년대의 빈티지 패션 그리고 건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주제를 세련된 터치로 다루는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에밀리 오버그는 90년대 패션을 재해석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옷이 프린세스 다이애나가 헬스장 갈 때 입었던 집룩이었죠. 전 세계 패션 피플이 스포티앤리치의 매력을 알아봤습니다. 헤일리 비버, 키아라 페라니, 윤승아, 김나영. 스포티앤리치는 센스, 파페치, 매치스 패션 같은 유명 편집샵에 입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게 스포티앤리치에게는 천운으로 작용했죠. 집 앞에 슈퍼 갈 때 입는 원마일웨어가 각광받았거든요. 스포티앤리치는 이 시기 월드와이드 브랜드로 떠올랐죠. 요즘은 한국의 거리를 걷더라도 스포티앤리치를 입은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패션을 정식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인플루언서가 만든 브랜드 스포티앤리치는 어떻게 팔리는 브랜드가 됐을까요? 2014년 에밀리 오버그가 스포티앤리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취미 겸 사이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류 브랜드를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단지 그녀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모아두기 위한 아카이브 용도였죠. 프린세스 다이애나, 캐롤린 베스 케네디, 신디 크로포드, 테니스 문화, 올드카 커머셜, 인테리어, 그리고 PB 파일로의 올드셀링 이미지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사진들을 가지고서 1년에 한 차례씩 잡지를 출간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취향을 담은 이미지를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오버그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죠. 그러니까 스포티앤리치는 에밀리 오버그의 취향이 그대로 브랜드가 된 경우인데요. 여전히 에밀리 오버그는 스포티앤리치의 오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마케터이자 광고 모델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오버그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맛이 또 재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계정도 별도로 운영하는데요. 스포티앤리치 계정에는 옷을 만드는 데 영감을 준 90년대 사진을 올린다면 에밀리 오버그 계정에는 그녀가 스포티앤리치를 입고서 찍은 일상 사진을 공개합니다. 에밀리 오버그가 스포티앤리치와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를 믹스 매치해서 찍은 사진이죠. 스웨셔츠, 스웨팬츠 셋업에 롤렉스를 착용합니다. 샤넬 로퍼를 신고요.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매칭하기도 합니다. 또 스웨셔츠 사이클 쇼츠를 입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에밀리 오버그 인스타에서는 스포티앤리치를 어떤 브랜드와 어떻게 믹스 매치해서 입어야 하는지 스타일 가이드를 주는 거죠. 사실 에밀리 오버그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취향이 담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녀의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이에요. 건강이 재산이다. 잠을 많이 자라. 물을 많이 마셔라. 스포티앤리치의 대표적인 그래픽 슬로건입니다.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사명도 재밌는데요. 젊은 세대가 건강과 운동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 패션 브랜드의 사명치고는 상당히 숭고하죠. 에밀리 오버그는 이 사명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녀부터가 술과 담배, 커피를 전혀 하지 않고요. 하루에 운동을 2번씩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스포티앤리치는 점점 더 의류 브랜드가 아닌 웰빙 브랜드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중입니다. 2020년에는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스포티 앤 리치 웰니스 클럽입니다. 웰빙 라이프를 위한 다양한 팁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또 스포티 앤 리치는 착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도 열심을 내는데요. 이 브랜드가 만드는 옷의 95%를 본사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생산합니다. 파타고니아처럼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고요. 제품이 하나 팔릴 때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죠. 에밀리 오버그의 말입니다. 저는 옷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에밀리 오버그는 단순히 예쁜 옷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아서 컨텐츠로 만들고 옷에도 담고 있는 거죠. 에밀리 오버그의 최종 목표는 LA의 웰빙을 위한 스포티 앤 리치 리조트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테니스 코트와 체육관이 있을 거고 수시로 요가 수업이 열릴 거라고 하네요. 이 목표마저도 정말 에밀리 오버그스럽죠. 최근 스포티 앤 리치는 여러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주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배송 지연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싼 가격에 걸맞지 않은 품질에 대한 불만들도 터져나왔습니다. 또 에밀리 오버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미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맥도날드 해피밀과 양상추 같은 음식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일은 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맥도날드 해피밀과 양상추를 단순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오버그는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앞으로도 스포티 앤 리치는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일단 비싼 가격에 걸맞지 않은 제품력이 걸림돌입니다. 스포티 앤 리치와 비슷한 컨셉의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자신의 취향을 상품화하는 능력 그리고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한 에밀리 오버그의 진정성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미래를 속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스포티 앤 리치가 계속해서 흥할지 아니면 반짝 빛나고서 가라앉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